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기본적인 단축키하고 일러스트 기본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러스트를 처음에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컨트롤 N 또는 파일로 가셔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은, 저는 보통 그냥 웹에 가서 웹 대형으로 그냥 큰 화면, 가로 화면으로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일단은 불러오면은 SVG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거기서도 대충 정리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런 작업 영역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던 그 화면 그대로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많이 쓰는 게 이 색상, 그 다음에 색상 안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윈도우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색상도 있고, 여기 색상 안내도 있고, 그 다음에 속성 창 또는 팩, 그 다음에 문자 창, 주로 많이 쓰는 건 이렇게 색상 안내, 그 다음에 견본, 그 다음에 속성, 자산 내보내기, 팩, 그 다음에 요 문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처음에 이렇게 만약에 기본 그 문서를 여셨다면 단위를 먼저 처음에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쓰는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가 보통 밀리미터 단위로, A4 용지나 B4 용지 같은 경우에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위를 일단 밀리미터로 바꿔주시는 게 편해요. 마지막에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크기를 조정할 때 밀리미터 단위로 변환을 하시면 별도의 한글에서 별도의 크기 조절이 필요 없게끔 이렇게 딱 붙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단위를 일단 밀리미터로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도구 모음인데, 처음에는 이런 도구 모음이 아니라 기본으로 돼 있을 거예요.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몇 개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몇 개의 창이 몇 개의 도구가 없는데, 자, 윈도우 누르시고 저기서 도구 모음에서 고급으로 바꾸시면은 조금 더 많은 도구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여기다가 일단 적어놨는데, 자, 요거를 한번 붙여넣기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택도구 단축키인데, 자, 선택도구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각각의, 지금 이거는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직선들이 있을 때, 이 직선이나 어떤 도형들을 선택할 때 쓰는 도구고요. 직접 선택 도구라는 것도 있어요. 직접 선택 도구는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클리핑 마스크나 이런 걸로 묶여 있다고, 잠시만요. 자, 이 부분은 이 선분과 이 선분이 만약에 클리핑 마스크 형태로 묶여 있다고 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처음에 V 선택 도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A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하나하나를, 이런 하나하나를, 지금 끊겨져 있는 이 하나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키가 직접 선택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비슷하면서 선택 도구랑 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곡선 도구 단축키, 요 곡선 도구인데요. 요 곡선 도구. 자, Shift 물결 또는 이 1번 키 있죠. 1번 숫자키 1번 옆에 보시면 좀 키보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준에는 물결이라서 이게 이렇게 하시면, 자, Shift를 누르고 이걸 눌러주시면, V에서 Shift 물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곡선 도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곡선 도구는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도구예요. 이렇게 곡선을 그려줄 수 있는 도구를 곡률 도구, 곡선 도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분을 그을 수 있는 건 엔터키요. 엔터키 위에 이 백슬러시 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선분을 그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 점을 찍고 마지막 점을 이렇게 딱 놔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선분이 나오고요. 그냥 클릭하시면은 내가 60mm로 30도 이렇게 각도 지정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도구, 이 사각형 도구인데요. 사각형 도구는 M 누르시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실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다각형, 정사각형을 그리실 거면요, Shift를 누르고 동시에 이렇게 긁으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밑에도 있는데 중심을 찍고 이 지금 요 교차 영역이라고 적혀 있는 요 점을 그냥 이렇게 그으시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도형이 생기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길 중심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하고 옵션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여길 중심으로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Shift를 안 누르고 옵션 키만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심은 변하지 않되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 도구 단축키는 L인데 원형 도구는 어디냐면 이 사각형 도구를 꾹 눌러주시면 원형 도구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L키를 눌러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이든 원이든, 자, 원을 그리시려면 Shift를 누르고 그려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타원도 마찬가지로 그려주시면 되고, 얘도 옵션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여길 중심으로 원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위도구. 가위도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곡선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는데 만약에 여기 뒷부분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가위도구는 여기 있죠. 원래는 이렇게 지우개 도구로 되어 있는데 이 가위도 꾹 눌러서 가위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C 단축키 C를 눌러주시고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거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지금 세 부분으로 잘립니다. 여기 부분으로 잘렸죠.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이도구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페인트 통 단축키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있는데 선분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선분하고 직사각형은 각각의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색칠을 해주고 싶어요. 색칠을 해주고 싶으면 그냥 이 면색을 만약에 빨간색으로 하면 지금 직사각형 전체가 빨간색으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뭐 K를 누른다고 해서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칠하셔도 뭐 별반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과 이 사다리꼴 모양과 이 사다리꼴 모양의 색을 다르게 칠해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서 K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부분만 빨간색으로, 잠시만요. 지금 여기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K 누르시고 빨간색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그 다음에 노란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각각의 영역에 다른 색을 칠해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칠해놓은 상태에서 선분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분을 하나 더 그어서 여기와 여기 부분의 색을 다르게 칠하고 싶어서 요거와 요거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을 해서 K를 눌러주시면 안 칠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안 칠해지잖아요. 그쵸? 이 부분만 따로 안 칠해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라이브 페인트 통 이용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전체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브젝트 들어가셔서 라이브 페인트 통, 여기서 지금 새로운 요 선분까지 병합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K를 눌러주시고 이 부분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은 이렇게 다른 색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또 묶였죠?
또 만약에 여기에다가 또 선분을 또 추가를 해서 다른 색을 칠해 보겠다 라고 하시면 뭐 똑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가셔서 라이브 페인트 통 병합 해주신 다음에 뭐 K 눌러주시고 이 부분은 요 색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주황색을, 이 부분은 하늘색을 이렇게 칠해주시면 각각의 분할해서 색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보통 V를 계속 누르는 습관이 있어요. V를 눌러줘야지 이렇게 선택이 되지. 만약에 막 그리다가 직선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점을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그려지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쓰고 나면은 항상 다른 도구를 쓰고 나면은 항상 V키를 눌러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보면 지금 면색은 지금 하늘색이고 테두리 색은 지금 검은색이잖아요. 이 테두리의 굵기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 테두리의 굵기는 여기서 획에서 두께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테두리가 바뀌고 테두리 색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게 지금 면색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한 획을 선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뭐 핑크색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은 자, 면은 하늘색, 획은 핑크색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기본형으로 바꾸는 단축키인데 기본형이라는 건 뭐냐면 면색은 흰색이고 획은 두께가 1포인트, 색깔은 검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 D를 눌러주시면요 두께도 바뀌고, 자, 두께도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면색도 흰색, 그 다음에 획은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획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색으로 아무리 변경해 봐야 획 색깔만 바뀌어요. 그럼 면 색깔은 어떻게 바꾸냐? 면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을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와 면과 획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단축키는 뭐냐? 면과 획을 바꾸는 단축키 X키를 눌러주시면은 면하고 획이 선택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바꾸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 면 색깔을 없애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없음을 클릭해 주시면 투명으로 바뀐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면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제일 위로 올려보면, 자, D키를 눌러보면은 면이 흰색이잖아요. 그럼 투명하지가 않죠. 이 부분은 면색을 없애주시면요 면만 없어지죠. 그렇죠? 면색이 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단축키는 슬러시키,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의 오른쪽에 있는 물음표, 그러니까 시프트를 누르지 않고 키를 눌러주시면 얘가 색깔이 없는 투명한 상태로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타원과 이 정사각형은 다른 객체죠.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각각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얘를 만약에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옮기고 싶으시면 전체 선택하셔서 이렇게 옮기셔도 되는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얘네들이 조금씩 비뚤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방지하고자 만약에 이렇게 그냥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그룹으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우클릭하셔서 그룹으로 묶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G를 누르시면은 얘가 그룹으로 묶여요. 이제는 하나를 클릭하면은 두 개가 묶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 그룹을 푸시고 싶으시면 우클릭하셔서 그룹 풀기 하셔도 되고, 또는 클릭하시고 Shift 컨트롤 G 눌러주시면 다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각을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룹을 풀지 않고 이동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경우는 얘가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을 때 이 객체를 한 번 클릭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다른 것들은 선택이 안 돼요. 여기서 자, 얘하고 얘만 따로따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바깥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다시 그룹이 묶인 상태에서 이동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선택 도구, 직접 선택 도구, 곡선 도구, 선분 도구, 사각형 도구, 원형 도구, 가위 도구, 라이브 페인트 통 단축키, 그 다음에 정다각형 또는 원을 그릴 때는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사용하고, 중심을 제가 처음에 찍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다각형으로 그리려면 Alt 키를 동시에 누르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Alt 키, 옵션 키라고 되어 있는데, 옵션은 맥북이나 맥OS를 사용하시는 분, 애플에서 출시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단축키가 좀 달라요. 그래서 Alt는 옵션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컨트롤을 커맨드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Shift는 똑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약해 보자면, 일단 이 작업 영역을 조금 세팅을 해주시고요. 한번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이 속성을 처음에 문서에서 속성을 반드시 밀리미터로 바꿔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폭이 86mm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B4 용지 절반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크기는 전체적으로 60. 지금 여기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안 묶여 있으면은요, 얘가 60이 80이라고 하면 가로 길이만 이렇게 85도 바뀌는데, 얘를 묶어놓고 하면 비율이 그대로 커져요. 80 하시면은 그대로 비율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 지정을 좀 미리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텍스트를 집어넣기 전에 그림 작업을 먼저 크기 조절을 해놓고 마지막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 일러스트 기본 설정 방법과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앞서 지오지브라로 그렸던 그래프들을 일러스트에서 편집을 해서 문제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림 작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